서늘한 힘을 지녔으나 결코 남을 제압하지 않는 칼. 찌르고 베기 위한 것이 아니라 자신을 다스리고 충절과 절개 그리고 정의로움을 지키기 위한 칼이 있으니 바로 장도다. 장도는 수천 번 사람의 손으로 만들어진다. 푸르른 기운은 절개를 닮았고 온화한 기운으로 늘 사람 곁에 있는 장도. 한 뼘 크기의 작은 장도에는 장인의 모든 것이 담겨 있다. 장도장에 청정한 정신과 혼이 있어 이 땅의 장도는 살아있다. 장도는 첫 과정부터 불을 다스리는 것에서 시작된다. 참순만을 골라 화로에 불을 지펴 1200도 온도로 불길이 오를 때까지 장도장은 손수 풍구를 돌린다. 은장식을 했다 하여 은장도라 불리는 광양장도. 그 이름 그대로 광양의 은장도는 100% 순은으로 빛는다. 불에서 깨끗해진 은은 모루로 옮겨져 하얀 순백의 은으로 거듭 태어난다. 한 번 열을 식힌 은을 다시 한 번 불 속에서 넉넉해지기를 기다린다. 달궈진 은을 보고 물러진 정도를 가늠하는 것은 장인의 오랜 연륜에서 나오는 것이다. 불에서 연해진 은을 망치로 두드려 0.8mm 두께의 은판이 되기까지는 망치로 1000번을 다스려야 비로소 형태가 잡힌다. 섬진강 끝자락에 위치한 양지바른 마을. 햇살이 가득해 예로부터 명당으로 꼽혔던 빛고울 광야. 사만 시절부터 이곳은 사금과 사철 채취로 유명했다. 지금도 광양은 세계적인 철 생산지로 그 명성을 이어가고 있다. 광양의 철과 인연이 깊은 것이 바로 광양 장도다. 고려와 조선에 이르기까지 유배지였던 광양. 이곳에 귀양 온 선비들은 장도를 만들어 임금에 대한 충절을 장도에 새겨 간직했다. 장도 제작에서 가장 먼저 만들어지는 것이 원장식이다. 원장식은 다른 장식이나 문양과 어우러져 장도의 상징적 부분이 된다. 은판을 둥글게 말아두고 붕사를 끓인다. 은판 끝을 접착할 때 붕사는 은이 녹지 않게 보호해주는 역할을 한다. 붕사 위에 주석과 은을 섞어 은땜질을 한다. 한 번 더 불의 시련을 겪어야 은땜은 마무리된다. 땜질이 끝나고 이제 원장식의 모양을 내는 작업이 시작된다. 둥글게 말린 은판을 처음에는 나무망치로 시작해서 점점 쇠망치로 그렇게 수도 없이 두드려 원장식의 모양이 만들어진다.
원장식에 새기는 태극 문양은 조화와 융합을 뜻하는 것으로 국화 문양과 함께 한국 장도에만 새겨진 고유한 문양이다. 국화와 태극 문양을 새겨 한국인의 절개를 상징했던 은장도. 조선조 여인에게 장도는 빛과 거울과 함께 3대 소지품 중 하나였다. 여인들은 옷고름에 달아 정절을 상징하는 장식품으로 즐겨 사용했다. 장도의 역사는 삼국시대로 거슬러 올라간다. 신라 귀족의 고분인 황남대충에서 출토된 요 배에는 작은 장도 하나가 달려 있다. 중국인 서경이 고려인의 풍습을 기록한 고려도경에는 장도를 사용했던 기록이 있다. 고려인들은 나무로 깎은 칼과 붓을 차고 다닌다. 고려에 이르면 귀족뿐만 아니라 하급 관리들도 붓과 함께 장도를 폐용했던 것이다. 땜질이 끝나면 다시 망치질이 시작된다. 칼집과 칼날이 들어가는 부분에서 원장식의 꾸밈새를 돋보이게 하고 든든하게 잡아주는 장식 왕매기를 만드는 것이다. 헐겁지도 않고 뻑뻑하지도 않게 틈새 없이 원장식에 꼭 맞게 끼워지기까지는 두드리고 끼워보고 다시 두드리기를 수십 번, 그렇게 수도 없는 공정을 거쳐야 한다. 왕매기의 가락지 크기가 원장식과 조화를 이룰 때 장식의 효과가 더해지는 것. 장인의 감으로 다시 한번 균형을 가늠해 본다. 갈고 문지르고 길고 긴 인내와 정성이 담겨 만들어지는 장도. 천번을 갈아 숨겨진 빛을 드러내고 은으로 장식한 칼이란 뜻의 은장도. 은은 예로부터 귀한 금속으로 여겼다. 그래서 칼집과 칼자루에 다른 재료를 써도 장식을 은으로 만들면 그 이름은 언제나 은장도였다. 장도란 말 그대로 장식을 한 칼이다. 하여 외형을 감싸는 장식 작업은 가장 공이 많이 들어가는 공정이다. 왕매기는 칼날이 들어가는 부분에서 원장식의 꾸밈새를 돋보이게 하는 장식이다. 장식 외에도 파초며 젓가락을 붙인 첨사도를 만들 때 젓가락집을 끼우는 것도 바로 왕매기다. 왕매기 작업이 끝나면 이번엔 보레의 넓이와 똑같은 크기로 앞매기를 만든다. 보레를 실로 재서 똑같은 길이의 은판을 동그랗게 말아두고 장인의 정성과 인고의 시간을 거쳐 땜질과 망치질을 거듭하는 동안 또 하나의 장식인 앞매기가 모양을 갖추게 된다. 칼날과 칼자루가 만나는 부분을 감싸주는 앞매기 장식이 원장식의 3분의 1쯤 들어가게 꼭 맞게 완성됐다. 장도 하나가 만들어지기까지 장식 작업 외에도 칼집과 칼자루를 만드는 작업, 그리고 칼날 작업과 조립 작업을 거쳐야 한다. 칼집과 칼자루를 만드는 과정.
칼집과 칼자루는 재질이 단단하고 색이 고운 먹감나무를 사용한다. 활비비로 칼자루에 도심이 들어갈 자리를 훑어준다. 줄 하나로 칼자루의 모양을 잡아가는데 이 칼자루 부분에 왕매기 장식을 한 원장식이 끼워지는 것이다. 칼자루의 안매기 장식은 칼날에 들어가는 칼집의 원장식에 끼워지게 된다. 한치의 어긋남 없이 정확하게 이루어져야 하는 장도의 장식 작업이 다시 이어진다. 두드리고 둥글리며 연장과 구별이 어려워진 장인의 손. 그 끝에서 한 쌍의 뒷매기가 모양을 갖추었다. 칼자루와 칼집의 끝을 단아하게 감싸줄 뒷매기 장식이 거의 끝나갈 때 장도는 조금씩 모습을 드러낸다. 장식이 끼워진 몸통은 이음새가 매끄러워질 때까지 갈아준다. 앞매기가 매끄럽게 끼워지면 이제 칼집과 칼자루의 뒷매기 작업을 시작한다. 칼집과 칼자루를 이어주는 앞매기와 칼집과 칼자루 끝에서 감싸주는 뒷매기는 유연하게 이어져야 한다. 칼집과 칼자루의 은장식이 매끄럽게 연결된 것이 확인되면 다음 작업에 들어간다. 하나에서 10까지 손으로 다 해야 하는 장도 제작. 뒷매기 장식에 빛을 내는 작업이 기다린다. 뒷매기와 앞매기 끝을 막아주는 따까리를 만들 때도 기법은 재래 방식 그대로다. 광양 장도가 언제부터 만들어졌는지 그 역사는 정확하지 않다. 다만 고려 때부터 광양으로 유배온 선비들이 만들었다고 전해진다. 광양 장도가 그 기법을 오늘까지 간직하고 있는 데는 역사와 함께 많은 위기가 있었다. 장도장 박용기의 스승 장익성이 누구로부터 광양 장도의 기법을 전승받았는지는 기록이 없다. 일제 때 스승은 장도의 문화를 없애려는 일본인들에게 갖은 고초를 당하면서도 손을 놓지 않았다. 어린 시절 글 배우기보다 공작과 그림 그리기를 더 좋아했던 그는 장도 만드는 것을 배우기 위해 당대 명장이던 스승 장익성의 칼공장을 찾아간 것이다. 초등학교 졸업을 12살에 했어요. 이제 14살부터 제가 인문학을 가서 배운 것이죠. 예, 근데 이제 가니까 뭔 작업을 시키는 거는 이 국화 만드는 그것을 이제 가르쳐 주면서 이걸 만들어라 그러면서 계속 한 달이고 두 달이고 고일만 시켜요. 유복한 가정에서 태어난 그가 스승 장익성을 만난 것은 14살 때. 문화에 든 지 1년 만에 스승은 세상을 뜨고 20대에는 대장간을 전전하면서 철 다루는 법을 익힌다. 30대에 장식 책임질을 해보고 40이 넘어서야 자신의 이름으로 장도를 만들어 세상에 내놓았다. 스승과 함께한 1년이지만
장도의 전통 기법을 전수받은 그는 오늘까지 광양 장도의 맥을 이어오고 있는 것이다. 은은한 빛과 정교한 장식으로 쓰임새와 꾸밈새를 고루 갖춘 장도는 여성에게뿐 아니라 남성에게도 사랑을 받았던 칼이다. 남성들이 허리춤에 차면 패도요, 주머니 속에 지니면 낭도라 부르던 장도는 종이를 자르거나 붓을 다듬는 실용품이기도 했다. 특별히 조선조 후기 남성들의 사랑을 받았던 장도가 바로 사각장도에 젓가락을 부착시킨 첨자도다. 첨자도의 왕매기 부분에 붙여지는 젓가락집의 크기는 장인의 직관에 의해 이루어진다. 칼의 길이에 따라 장도와 균형을 알맞게 맞춘 젓가락집에 다시 정교한 작업이 시작된다. 문양을 새겨 넣는 것이다. 장식 하나마다 수백 번의 망치질과 수천 번의 줄질, 그리고 고운 사포까지 하루 10시간 작업을 하면서도 장도 하나가 완성되기까지는 꼬박 한 달이 걸린다. 문양이 새겨지고 은빛이 도는 젓가락집을 원장식에 부착하는 과정은 장인만의 비법이 있다. 은실을 상납에 담가 납땜을 하는 것도 다른 장식과는 다르다. 하지만 은실 위에 젓가락집을 얹어 접착된 흔적 없이 말끔하게 붙여내는 기법은 오로지 장인만이 아는 기술이다. 화로에 불을 붙이고 젓가락에 쓰일 은의 열 처리가 시작된다. 단단해진 은젓가락을 다스리는 데는 힘도 만만치 않게 든다. 주로 남성용 장도로 쓰였던 첨자도는 음식의 독성을 알아보는 데 더 요긴하게 쓰였다. 당쟁이 극심하던 조선조 후기 사대부들은 첨자도를 허리에 차고 다니며 초대받은 술자리에서 술과 음식에 독약이 들어갔는지 첨자도의 은젓가락을 담가보곤 했다. 첨자를 만들 때는 젓가락집의 높이나 크기가 꼭 맞게 들어가게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이 작은 못은 두 개의 젓가락을 맞물려 고정시켜 주는 것이다.
이번 첨자도에 새기는 문양은 사시사철 푸른 잎을 간직한 파초 문양이다. 투박한 공구 끝에서 숙련된 장인의 손을 타고 문양은 조금씩 섬세해진다. 파초 문양은 어느새 젓가락 위에서 하늘거리고 마지막 불의 단련을 받는다. 드디어 원장식에 부착된 젓가락집에 꼭 맞게 첨자 한 자루가 모양새를 갖추고 들어앉았다. 젓가락 아래 부분과 머리 부분을 고정시키는 집을 칼집과 칼자루 뒷매기에 각각 땜질로 부착한다. 첨자도는 만들기도 까다롭지만 조립을 할 때도 정해진 순서를 지켜야 한다. 먼저 칼자루 부분에 뒷매기를 끼우고 다음 칼집에 뒷매기를 각각 끼워둔다. 그리고 칼자루 부분이 아래로 가도록 젓가락을 끼운다. 마지막으로 칼집 젓가락집에 젓가락을 끼우면서 앞매기와 원장식을 맞춘다. 드디어 첨자도의 외형이 모두 갖추어졌다. 뒷매기 젓가락집에 마지막 따까리를 만들어주면 길고 까다롭던 첨자 부분 장식은 모두 마무리된다. 원장식 위에 얹어 매듭을 달거나 칼날을 뺄 때 힘을 받쳐주는 여치 장식. 장식의 모양이 여치를 닮아 붙여진 이름이다. 크기에 따라 작은 것은 메뚜기, 큰 것은 여치로 불린다. 여치 장식의 모양을 팔 때 덜목치기로 하는 것도 재래기법 그대로다. 줄을 바꿔가며 장식의 모양을 만들어간다. 원장식에 여치 장식을 다는 것은 장도장만의 비밀이다. 하여 앞매기에 여치 장식을 타는 것은 공개를 해도 원장식에 여치가 어떻게 달아졌는지는 후계자인 아들 이외엔 누구에게도 공개하지 않고 있다.
굴에서 마지막 단련을 받고 여치 장식이 완성되면 장도장은 처음으로 한시름 마음을 놓는다. 가을날 찬서리에 꽃망울을 맺는 국화는 매화와 난 그리고 대나무와 함께 사군자의 하나로 정절과 지조를 지켜내는 꽃이다. 장도의 한가운데 한국 장도의 고유한 문양인 국화를 다는 것은 절개를 상징하는 한국 장도의 뜻을 새겨 넣는 순간이기도 하다. 국화꽃 한 송이를 장식함으로써 장도의 장식은 절정을 이룬다. 이제 광양 장도 제작의 마지막 고비인 칼날 만드는 과정이다. 송탄이 섞인 참수치로 불길을 일으켜 1000도가 넘는 불 속에서 쇠는 서서히 달구어진다. 벌겋게 달궈진 쇠를 수도 없이 망치로 타스려야 칼날의 모양이 만들어진다. 칼날 작업을 해질녘에 하는 것은 어스름 속에서 달아오른 쇠의 색깔만 보고도 불의 온도를 가늠할 수 있기 위해서다. 쇠가 식으면 불 속에 담가 다시 풀무질로 불길을 일으킨다. 수없이 반복되는 열처리로 강해진 칼에 날이 서면 은은한 불 속에서 칼날에 탄소가 스며들게 한다. 저녁 내 불이 사이고 12시간 정도가 지나면 단단해졌던 쇠는 다시 부드러워진다. 수천 번을 갈아 검은 쇠에서 드디어 희고 섬세한 빛이 드러난다. 하얀 칼날에 명문을 새겨 넣는다. 일편심, 한 마음으로 임금과 지아비를 섬긴다는 약속이 새겨진다. 혼을 다해 만든 칼에 자신의 이름 용자를 새겨 넣는다. 60년 장도 인생을 걸고 한 점 부끄러움을 남기지 않겠다는 다짐이요. 늘 청정할 것을 스스로 약속하는 칼. 장인의 이름을 건 장도 하나가 탄생하는 순간이다. 광양 장도만의 또 하나의 특징이자 비법은 열처리 과정에서 칼날에 된장을 바르는 것이다. 장의 염분이 칼날을 단단하게 해준다. 칼날을 강하게 하는 열처리 과정. 900도의 불길에서 달궈진 칼날을 뻑뻑한 황토물에 담그는 것도 광양 장도만의 특징으로 칼맛을 좌우하는 비법이 숨어 있다. 단단해진 칼날은 숫돌에 갈리면서 선연한 빛이 감돌기 시작한다. 칼이 들어갈 자리를 확보하기 위해 맞춤 맞게 칼자리를 만드는 것도 숙련된 기술로 이루어진다. 먼저 칼집 안매기 장식을 판다.
칼집 부분은 재래공구인 거도로 훑어낸다. 모래를 맞으면서 은장식은 제 고유의 빛깔을 드러내고 깊고 은은한 빛을 띠게 된다. 장도에 필요한 모든 제작 공정이 끝났다. 한치의 흔들림 없이 송진을 붓고 깊숙이 칼을 집어넣는다. 칼자루 조립에 송진을 쓰는 것도 재래 방식을 이어온 것으로 선조들의 지혜가 담겨 있는 대목이다. 수많은 공정을 거치는 동안 단 한순간도 허술함이 없이 장인의 혼을 다 쏟은 칼. 장도 하나가 조용히 탄생한다. 삿된 마음은 베어버리고 정한 마음만을 담아낸 칼. 충절을 담고 절개를 담아 충과 효와 의를 일깨우는 장도다. 혼이 들어가지 않으면 이 작품이 아닙니다. 전부 신용만 작품이지 진짜 작품은 자기 혼이 다 손에 들어가야만이 정확히 나오는 겁니다. 남을 해치기 위함이 아니요 자신을 향해서만이 푸른 날을 세우는 칼. 때로는 생활 속의 쓰임새로, 때로는 호사한 차림새로 늘 사람 곁에 머물러 있던 장도. 길고 긴 인고의 세월을 녹여 칼날에 새긴 심지 깊은 약속 하나 있으니 정성을 다하고 마음을 다한 장도장의 이름이다. 사심없이 올곧고 스스로를 지켜내는 장인의 혼이 있기에 은장도 그 이름은 오늘도 절개요 의로움이요 성찰이며 효를 가르치는 칼이다. 장인의 전부를 다 쏟아내 만든 을자도 막대기도 첨자도 뜻과 함께 이름도 아름다운 광양장도다. 사시사철 푸른 빛과 곧은 기계로 지조와 절개를 상징하는 나무가 있으니 바로 대나무다. 하여 대나무를 곁에 두면 사람은 속되지지 않는다 했다. 쪼개지되 휘지 않고 한 줄기로 뻗은 정기. 그 단단함에 절개를 담고 긴 시간 불과 쇠를 다스려 뜻을 새긴 칼. 절개와 뜻이 한 수 시가 되고 구름과 매화, 산과 물의 풍류를 담아낸 낙죽장도. 선비에게는 충절을, 분야자에게는 정절을 지켜주던 한국의 낙죽장도다. 대나무걸로 유명한 전남 곡성. 그곳에 전통 낙죽장도 기법을 오늘에 전하는 장도장 한병문이 산다. 입동이 지나고 겨울이 오면 대나무 채취를 시작한다. 낙죽장도의 주 원료인 대나무는 하얗게 분이 있는 분죽만을 골라 7마디 이상 되는 것만을 사용한다. 척박한 땅에서 자란 해일수록
마디가 촘촘하고 단단하다. 입동이 지나 시작한 대나무 채취는 입춘 전에 끝낸다. 입춘 전에 채취한 대나무라야 대의 질이 가장 좋다. 마디가 촘촘하고 흠이 없는 것만 골라 양지 바른 곳에 말린다. 푸르던 대가 햇볕에 하얗게 표백이 되면 다시 한쪽을 뒤집어 말린다. 6달 이상을 햇볕과 바람에 말려야 비로소 낙죽장도의 재료가 된다. 입춘이 지나 청보리가 여물어갈 무렵 장도 제작에 들어간다. 낙죽장도 제작은 대나무의 칼집과 칼자루의 경계에 중심이 되는 선을 잡는 것으로부터 시작된다. 작가의 요량에 따라 7마디부터 소재가 좋은 것은 12마디까지 사용한다. 장도 하나를 완성하는데 보통 열흘 이상이 걸린다. 칼집과 칼자루에 이가 뜨면 다른 부분이 아무리 훌륭해도 열흘의 노고는 헛수고가 된다. 장식이 들어갈 자리를 파내는 것도 까다로운 작업이다. 쪼개지기 쉬운 대나무는 힘이 조금만 넘쳐도 그대로 쪼개지고 만다. 칼집과 칼자루를 분리하고 나면 불과의 작업이 시작된다. 무딘 쇳덩이에 날이 서기까지 장도장은 수도 없이 두드리고 달구며 밤을 지샌다. 칼의 담금질을 인일, 인시에만 하는데 이는 경년, 경월, 경일, 경시에는 금신이 우주와 인류를 지배한다고 한다. 석기시대 깬 돌칼이 간 돌칼로 그리고 철기시대까지 이어진 칼은 삼국시대 백제의 비수로 발전돼 오늘날 낙죽장도가 됐다. 양쪽에 날이 있는 것을 검이라 한다면 날이 한쪽에만 있는 것을 도라고 한다. 수도 없이 거듭되는 단조질에 쇠는 차츰 가늘어진다. 불의 시련을 딛고 마지막 남은 속고갱이 쇠가 서서히 제빛을 드러낸다. 무딘 쇳덩이에 칼의 형태가 잡히면 불과의 싸움도 마지막 고비다. 거친 줄에서 고운 사포 그리고 숫돌을 거치는 동안 칼은 서서히 은은한 빛을 띠기 시작한다. 선비와 부녀자들이 옷고름이나 허리띠에 달아 위기에 처했을 땐 호신용으로, 제사 때는 종이도 자르고 묵향이나 과일을 깎는 등 생활용품으로도 요긴하게 사용되었다. 일편심, 한 번 먹은 마음 변하지 않는 충절과 절개를 새기듯 다시 깊게 고를 만들어준다. 작은 부속품 하나도 손으로 제작되는 장도. 그의 모든 기법은 전통 방식 그대로 이루어진다. 칼날에 새긴 글자에 상감을 하게 될 금실을 만든다. 크기가 큰 것에서 점점 작은 것까지 이 구멍들을 여러 번 지나면서 금은 실처럼 가늘어진다.
칼 위에 새긴 글자가 뜻이 되는 과정. 정이 지나간 자리마다 금을 박아 충절과 절개를 다짐한다. 행운의 상징인 북두칠성과 절개를 상징하는 일편심 글자를 새기니 이름하여 일편도다. 낙죽장도에 새기는 글자에 따라 일편도 혹은 경인도, 군자도라 부른다. 마음을 담고 뜻을 새긴 칼날에 부드러운 빛이 드러난다. 50년, 반백년 세월을 오로지 장도 만드는 데 바쳐온 장도장 한병문. 무딘 쇳덩이가 은은한 빛을 내기까지 그는 이 자리에서 갈고 두드리고 새기며 50년 세월을 살아왔다. 그 세월 동안 장인 손에서 떠나지 않는 것이 있으니 반백년 세월을 수족처럼 함께 해온 손때 묻은 공구들이다. 금 상감으로 지장을 마친 칼은 이제 불에서 마지막 시련을 이겨내야 한다. 마지막 담금질. 강하고 날카로워야 하는 칼날은 빠르게 식혀주고 칼등 쪽은 천천히 식혀야 한다. 마지막 담금질은 칼에 운명이 달린 순간이다. 이때만큼은 장인도 숨을 멈춘다. 담금질 과정에서 날이 터지거나 휘어서 버리게 되기도 한다. 불과 담금질을 견뎌내고 긴 인고의 시간을 거쳐 부드럽고 은은한 빛이 감돌면 비로소 칼 작업이 마무리된다. 장도란 장식을 한 칼이다. 하여 칼날보다는 칼집에 장식에 공을 담는다. 장도 하나를 만드는데 35번의 과정을 거쳐야 비로소 작품 하나가 완성된다. 재료 역시 대나무와 철, 금 외에도 소다리뼈와 뿔뼈, 사슴가죽, 자개 등 10가지가 넘는 천연 재료들이 사용된다. 대부분 구하기 어렵고 귀한 것이다 보니 재료들을 구하는 시간만도 1년은 좋게 걸린다. 하여 한 해를 꼬박 제작해도 15개를 넘기기 어렵다. 모양이 메뚜기를 닮았다 하여 메뚜기라 불리는 장식은 소뼈 중에서도 상아처럼 단단하고 흰 소다리 뼈를 사용한다. 소나무도 중요한 부속 재료 중에 하나다. 빈 대나무 속을 칼이 들어갈 부분을 남기고 소나무를 채우는데 이는 칼집에서 칼날이 움직이지 않게 하기 위해서다. 소나무를 대나무 속에 붙일 때 장인만의 비법이 있으니 바로 불의 풀을 사용하는 것이다. 불의 풀과 악의 풀의 차이는 악교는 접착력도 좋지만 강한 성질만 있고 이 불에는 접착력도 좋지만 유강합니다. 유강, 강하지만 부드럽고 유연하면서 약하지 않은 것. 낙죽장도가 지닌 정신은 재료 하나를 쓸 때부터도 소홀히 지나치지 않는 데서 비롯된다.
칼날이 들어갈 자리가 마련되고 소 다리뼈로 만든 메뚜기 장식을 부착하면 칼집의 모양이 잡혀간다. 이제 칼자루 작업. 같은 크기의 소나무를 칼자루 부분에 불에 풀로 붙인다. 처음에 표시해둔 흰 줄에 맞춰 칼집과 칼자루가 한치의 오차 없이 대칭을 이루어야 한다. 낙족장도에 쓰이는 재료 중 대나무 다음으로 귀한 것이 바로 이 먹감나무다. 수십 년 이상이 된 감나무 중에 먹이 생긴 감나무만을 사용하는 이유는 단단하기도 하려니와 검은색이 귀하기 때문이다. 먹감나무와 함께 낙족장도의 막세에 쓰이는 소뼈는 단단한 소 다리뼈만을 사용한다. 갈고 닦아 먹감나무의 검은 빛과 소 다리뼈의 하얀 속빛을 냈다. 단단한 먹감나무와 소뼈를 맞붙여 낙족장도의 위아래를 막아주는 막세를 만든다. 검정색과 백색의 선명한 대비는 장도의 단정함을 더해준다. 낙족장도는 칼집과 칼자루의 위아래 모두 4곳에 막세로 막아준다. 이름하여 윗막세, 아랫막세, 중간막세가 그것이다. 위아래 막세와는 달리 칼날이 있는 부분의 중간막세는 보다 까다롭고 정교한 작업이다. 막세가 뜨지 않으려면 무엇보다 면이 고르게 갈아져야 한다. 끌 하나로 둥근 곡선을 만들고 어디 한 군데 튕겨짐이 없는 작품. 낙족장도 하나가 만들어지기까지 수천 수만 번의 손길이 가야 하는 것이다. 중간막세의 가장 어려운 과정은 칼이 들어갈 자리를 만드는 작업이다. 단단한 재료를 실톱으로 칼 모양대로 파는 일은 힘도 힘이려니와 마음과 정신을 모아야 하는 것이다. 칼날이 들고 나는 부분을 뻑뻑하지도 헐겁지도 않게 맞춤 맞게 칼자루를 내주는 것은 장인만의 기술이다. 칼집과 칼자루의 중간 막세가 만들어지면 2개를 붙인다. 이제부터 이 2개의 막세는 한 개인 것처럼 다루어진다. 구멍 하나, 선 하나 만드는 과정에서 기계의 힘을 빌리지 않고 일일이 손으로 하는 수작업. 장인의 기법이 50년 넘게 고수해온 전통 기법 그대로이듯이 공구 역시 선인들의 지혜가 담긴 전통 그대로의 것이다.
먹감나무와 소 다리뼈로 만든 중간 막새를 가운데 두고 칼자루와 칼집을 붙인다. 칼집과 칼자루의 틈새가 뜨지 않고 맞물리게 하기 위함이다. 어렵고 까다롭던 중간 막새가 모두 마무리됐다. 뿔로 만드는 이유는 소 머리 뿔은 유광합니다. 그래서 들어가면서 약간 뻑뻑했을 때에도 살짝 구부러져 들어가면서 잘 맞춰주고. 근데 소 뼈는 강하기만 해도 이제 유어들 안 해요. 그래서 들어가다 약간 뻑뻑하게 되면은 잘못 들어가면은 부러져 버려요. 칼집의 마지막 과정인 쐐기 기둥 작업. 칼집의 중간 막새 부분에 구멍을 내고 그곳에 소 머리뿔로 만든 쐐기를 박는다. 여기에 장인만의 비법이 담겨 있다. 장인은 쐐기 기둥에 소 머리뿔만을 고집한다. 강하지만 부러지지 않고 부드럽되 약하지 않은 소 머리뿔. 칼을 빼고 넣을 때 소 머리뿔로 만든 쐐기 기둥은 유연하게 칼집과 칼자루를 연결해 준다. 칼집 작업이 끝나고 칼자루의 마무리 작업이 남았다. 낙죽장도의 모든 과정에서 불의 풀을 쓰지만 유일하게 악교 풀을 쓰는 곳은 칼자루에 칼을 고정시킬 때다. 송진을 쓰기도 하지만 송진 대신 악교풀을 쓰는 데는 그만의 이유가 있다. 칼자루에서 칼을 단단하게 잡아주는 데는 악교만한 것이 없다. 칼자루에 윗막새를 막아주면 모든 작업이 마무리된 것이다. 참숯 화로에서 달궈진 인도 두 자루. 하나가 식으면 번갈아가며 사용한다. 인도를 풋삼아 대나무에 고운 선을 그려나가는 낙죽. 둔탁한 인두 끝으로 섬세한 문양들을 새기는 순간 장도장은 몸과 마음이 일체가 된다. 고르고 일정한 선으로 매화를 피우고 뜻을 새겨나가는 낙죽. 장도장의 50년 낙죽 인생이 실리는 순간이다. 고향 전남 곡성에서 4대째 살고 있는 장도장 한병문. 13살 때 재정조부 한기동으로부터 한문과 낙죽을 배웠다. 낙죽에는 주로 한시를 적어 넣는다. 하여 다른 장도와는 달리 한문 글을 익혀야 한다.
인두의 화도를 감지하여 강약을 자유롭게 조절하는 힘이 낙죽의 비법이다. 낙죽에 주로 사용되는 문장은 백낙천의 양죽기, 도연명의 록균헌, 구루언이의 구루언사 등 주문자가 좋아하는 글귀나 시귀를 낙죽한다. 장도장이 즐겨 쓰는 문장은 중국 왕원지의 황주중록이다. 마치 한 필의 붓이 논일듯 대나무 위에 인두로 그림을 새기고 깨알 같은 글씨를 새긴다. 장도에 새겨넣은 시 한 수는 선비들이 길을 걸을 때 꺼내서 읽고 그 뜻을 음미하며 길벗이 되어주었던 것이다. 선비들의 애장품이던 낙죽장도에는 또 다른 장식을 달아 그 멋을 더했다. 또 이제 그 사슴가죽이 부드럽고 질기다고 해서 사슴가죽으로 해서 이 난초 잎사귀 모양과 같이 청색을 염색을 해가지고 난초를 이 끄는 난초를 상징한 것이고, 강에 있는 조개 껍질로 이제 갈아가지고 이것이 이제 국화 꽃송이 이제 국화를 상징한 것이. 그래서 이제 이 기본이 이제 이것이 이제 대나무. 그래서 매란 국죽 이게 싸우잖아. 매란 국죽, 선비의 오랜 벗 사군자, 그 운치와 멋을 담은 낙죽장도가 완성됐다. 선비들의 풍류를 이어 오늘날에 이르는 낙죽장도. 현대인들에게 그 멋과 정신을 이어주는 장도장만의 기법인 낙죽. 그것은 장인만의 오랜 연륜이 쌓여 만들어진 것이다. 강하되 날카롭지 않고 부드럽되 은은한 힘을 가진 장도. 쪼개질 망정 굽지 않으며 자신을 향해 나를 세워 올곧음과 의로움 그리고 절개와 충절을 새기는 칼. 한국의 낙죽장도다.